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공모가 최상단으로서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수요 예측 기관 경쟁률은 1800대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중복 청약이라고 해서 지금 약간 공모의 이런 뭐 청약 물량 그 수량 배정하는 룰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 수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중복을 해서 청약을 해서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약간의 허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5월부터 변경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만 이제 청약을 해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중복 청약 가능한 마지막 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작용하면서 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버리는 핵 연료는 40년 더 쓴다. 전 세계 이목 집중. 그리고 미국 정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적 타소 충분 결론 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전 폐 연료봉의 재활용기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말까지도 나왔죠. 원전이 친환경적이다.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원전의 기존의 뭐 발전들이 워낙 탄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버겁다 이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뭐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쓰고 이제 추후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생각하자라는 그러한 시각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전력 소비라든지 그리고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원전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술 굉장히 뭐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러한 뭐 어떻게 이 산업이 새롭게 지금 약간 침체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이 기사는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추후 원전 산업을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돌아옵니다. 보시면 싸이월드 Z가 아이디 찾기 예약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도토리에 대한 환불도 뭐 진행을 한다고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던, 뭐 기본 전 세계 그 경기 회복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신흥국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되냐의 그런 차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결정되고, 그리고 기저 효과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신흥국이 잘 나갔었는데 지금 오히려 선진국이 잘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뭐 그런 뭐 글로벌 자금도 오히려 이런 성장이 선진국에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 인프라도 많이 깔려 있고 그러한 뭐 산업이 발달을 많이 잘 할 수 있는 배경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 장치라고 할까요? 이제 뭔가 기업들이 신흥국에 대해서는 뭔가 리스크 요소가 좀 더 컸는데 선진국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백신에 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많이 지원되면 지원될수록 해외 뭐 투자 자금이 다른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메리트가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뭐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존재를 하고 있고 상장되어 있고, 또 추가로 어쨌든 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방역이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잘 참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뭐 외국인들의 뭐 투자가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MSCI 기준으로서는 신흥국 분류돼 있긴 하지만 약간 경제 기준으로 정말 경제 순위만 GDP 순위만 따졌을 때는 사실 신흥국을 보기엔 애매한 포지션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오히려 선진국을 보는 게 맞고 GDP랑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MSCI 그 지수 기준으로는 신흥국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애매한 포지션이고 경제만 따졌을 때 선진국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중진국이라도 표현하기도 더 애매하고 하여튼 이게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기존에 뭐 지금 인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인도는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뭐 인도 외에 이제 동남아에 투자를 하는 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투자하던 기존 신흥국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그런 데 투자하던 자금이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는데 하여튼 그런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고 백신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백신 관련.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보면 이제 수출입 은행이 올해 2분기 수출 1년 전보다 35% 증가할 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래서 2010년 1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수출 증가율 전망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주요 대상국이 결국에는 가장 큰 교역을 하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은 먼저 코로나 때려맞고 다시 뭐 가장 먼저 탈출해서 오히려 지금 뭐 약간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말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뭐 사실상 유동성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경제가 가장 뭐 자본주의의 넘버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적 포지션이 있는 국가인데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배. 선박 수출하기 위한 선박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뭐 수출주도 국가가 수출이 중심인 뭐 국가인 가운데 국가 경제가 굉장히 살아날 가능성이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적 장세로서의 실적이 빵빵빵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도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증시가 공매도 이후에도 물론 어느 정도의 뭐 적응 기간이 있겠지만 공매도가 시행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동원 F&B가 간편식을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메가 브랜드로 뭐 육성을 할 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PC 모니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다. 결국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 디스플레이 그러면 뭐 LCD라든지 OLED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LCD 가격은 뭐 계속적으로 뭐 뛴다고 는 이야기가 뭐 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리고 여기 뭐 삼성의 QLED TV가 굉장히 뭐 판매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미지 센서 강자 삼성전자에 도전한다. 연내 뭐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출시를 할 거다라고 뭐 목표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추격자로서 이렇게 연내 출시를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 세계 최초 이어서 개발 중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고 지금 이 이미지 센서 세계 1위는 소니인데 지금 입지가 뭐 흔들흔들 하고 있다. 왜냐면 더 이렇게 추격을 하고 세계 최초는 이제 삼성이 가져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소니는 뭐 최근 기본적으로 소니 하면 기본 가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최근 워낙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뭐 좀 많이 된 이야기긴 하지만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 관계에 굉장히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의 행보도 조금은 뭐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제 뭐 특정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서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이 나와서 물론 약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왔다. 그래서 매출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왜냐면 뭐 실적이라고 했으면 보통 영업이익을 말하니까 하여튼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또 최종 순이익이 순익도 뭐 증가를 했다. 결국에 뭐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전 세계에서 뭐 판매한 뭐 여기서도 나와 있는 매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왜 증가했겠냐? 결국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 하면 테슬라 약간 그렇게 이미지를 확고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중국 판매가 견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뭐 공장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 시장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뭐 전기차 판매하는 업체들에서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테슬라도 중국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출하를 시작한 새 차종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테슬라 관련주가 뭐 오전에 반짝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어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오후까지도 이어갈 수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뭐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조금은 이제 기대감에 대한 소멸을 이제 확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대감에 대한 소멸 이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2분기에 대해서 기대감 갖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하여튼 리스크 관리 조금 다른 부분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잘 하면서 관찰해야 되는 분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품 가격 상승 실적 기대 교차의 혼조 마감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 구리도 올라가고 옥수수도 올라가고 정말 많은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의 압박이 가능에 대한 경계감이 발생하면서 뭐 악재로 작용했다고 표현이 나왔는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에는 상품 가격에 물론 이게 워낙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상품 가격이 전이하는데 시차가 발생하면서 그 데미지는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여튼 바로 상품에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이것도 가격이 뛰는 부분이라는 거는 결국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도 뭐 약간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이 뛰는 거 그리고 뭐 그냥 결국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포인트가 미세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은 그런 인플레이션 국면 속에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인플레이션에 뭐 방어하는 그러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결국에 그러한 부분을 상품 가격에 전이를 하면서 결국 기업들은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런 국면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과정 자산의 그런 부분을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러한 자산의 그러한 부분을 뭐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뭐 악재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뭐 핑계라고 좀 보이고 물론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할 수 있는 시차가 분명 상품 가격에 전이할 수 있는 상품 가격에 전이할 수 있는 시차가 분명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뭐 실적들이 뭐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도 보았지만 테슬라 매출 급증한 거 있고 영업이익도 뭐 그런 대로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견조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이 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뭐 다우존스는 사실 이게 기업이 30개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얘가 모든 시장을 대변하기엔 좀 그래요. 올드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먼저 혼조라고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나쁜 증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뭐 어제 보시면 뭐 이렇게 상승 종가 기준으로 사실 1%도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많이 오르긴 한 거죠.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이 지수 상승률 대비해서는 정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많이 사긴 했지만 삼성전자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 정도 상승이 나왔고 시장에서 보면은 업종이 정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업종이 거의
없다라고 그냥 할 수도, 물론 업종이 한 개 정도는 하긴 했어요. 업종이.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뭐 크게 빠진 업종 없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뭐 화학이니 뭐니, 화학 뭐 철강 뭐 금융 뭐 다 뭐 좋았던 뭐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뭐 제가 이 영상 이후에 또 따로 영상 제작할 거긴 하지만 지주사들의 또 시장에서의 뭐 움직임도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20일 이동평선 찍고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2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뭐 공매도 남가 이제 재개될 것이 일정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좀 그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단 적응 과정이 거치고선 결국에는 이 고점 넘기는 것을 저는 좀 구경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입장이고, 이거 고점뿐만 아니라, 뭐, 제가 뭐, 예전에 뭐 영상 남겨드린 것도 있는데, 그 올해 막 그렇게, 상승이 굉장히 뭐 나올 것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뭐 저항, 등락이 발생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를 너무, 일단 뭐 민감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하긴 해야겠지만,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자체를 너무 공포에 떨거나, 지금 뭐 사실 뭐 공포에 그런 국면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시진 마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시장 자체 긴 호흡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되, 조금 뭐 대응할 거 빨리빨리 대응해야 될 때는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생각하면서 조금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또 긴 관점이 좋으니까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만은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뭐 이렇게 뭐 별거 없죠. 진짜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요. 진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여튼 요 음봉이 지금 나온 가운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10일 이동평선도 찍고, 이 음봉을 추가로 뭐 이탈하지 않고 밑으로 연속으로 양봉이 3번 치면서 이 음봉을 거의 다 뭐 덮어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또 슈팅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땡큐한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밀려준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쌍봉 아닌 쌍봉이 발생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다가 다시 뭐 20일 이동평선을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